런던의 한 과학자가 BBC 생방송에서 한국 기술을 비웃었습니다. 온돌이요? 과학이 아니라 민속이죠. 그날 밤 그녀의 15년 커리어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죠. 72세 아버지가 사는 스코틀랜드의 집, 거실 온도 5도, 얼어붙은 수도관, 파란 손, 그리고 폭발한 보일러. 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그녀가 내린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도 직접 하겠습니다. 비웃었던 기술로 아버지를 구하기로 한 거죠. 84쪽에 설계한 30분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일주일의 사투.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동양 기술로 이게 된다고. 하지만 6시간의 절망 끝에 찾아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렌치 한 바퀴가 돌아가는 순간 온도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5도, 20도, 24도. 바닥에 손을 댄 노인이 울었습니다. 이게 온기란 건가? 평생 추위 속에 살던 마을이 변했습니다. 한 장의 따뜻한 바닥이 15명의 마음을 녹였고 BBC는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과연 한국의 온돌은 어떻게 영국 과학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을 전체가 한국에 감사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비웃었던 기술이라도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한국 최고를, 자존심을 지키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신중해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런던 기후에너지 연구소 수석 연구원입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죠. 그날도 평소처럼 BBC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이 기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식 난방이요? 과학이 아니라 민속이죠. 21세기엔 맞지 않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했으니까요. 그날 밤 SNS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술 비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져나갔죠. 댓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연구소 이메일함엔 항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엘리자, 한 달간 쉬세요.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요. 제 15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72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죠. 엘리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이 너무 추워. 수도가 얼었어. 거실 온도계가 6도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추위를 참고 사셨어요. 정부 보조로 근근히 난방비를 내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50년 만에 한파였습니다. 병원은 가셨어요? 담요가 3장 있으니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엔 런던의 따뜻한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아버지의 얼어붙은 집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 난방 사고 소식이었죠. 노인 3명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전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방정부 난방 개선 사업 페이지를 열었죠. 그리고 신청자 명단에서 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데이비드 맥그리거 마이너스 온돌 시범사업 대상자. 온돌이라고요? 그 한국식 난방 말입니까? 제가 방송에서 비웃었던 바로 그 기술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제가 무너뜨린 기술이 이제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니요. 전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담당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창밖의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슴속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기술이 곧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란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런던에서 인버네스까지 8시간이었죠. 창밖으론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지방정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에너지국 담당관 앨런 리드를 만나야 했어요. 제 아버지 신청을 취소해주세요. 그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이유가 뭡니까? 한국 온돌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영국 기후엔 맞지 않습니다. 습기 문제, 구조 손상, 결로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앨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본인이 동의하셨습니다. 취소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말릴게요. 전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실내인데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거실 온도계는 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버지는 낡은 벽난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온돌 신청 취소하세요. 왜? 검증 안 된 기술이에요. 위험합니다. 아버지는 벽난로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엘리자야, 난 평생 추위 속에서 살았어.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버텼지. 이번엔 무료래. 따뜻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난 과학자가 아니야. 그냥 따뜻하고 싶은 늙은이일 뿐이야. 그날 밤, 전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담요 내장을 덮었지만 추웠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뛰어내려갔죠. 그리고 봤습니다. 낡은 보일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압력계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와요. 전 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쾅!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난방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아버지는 제품에 안겨 떨고 계셨습니다. 소방대가 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소방관이 말했죠. 50년 된 보일러네요. 교체하려면 최소 2주 걸립니다. 그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세요. 2주요?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앨런 리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온돌 시공.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3일이면 완료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기술이었죠. 방송에서 비웃었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파란 손을 봤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봤죠. 그리고 눈보라 속 집을 봤어요. 전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단, 제가 직접 감독하겠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딸로서의 책임을 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내가 직접 하겠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을 맞으며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임시 숙소에 모신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지 않았어요. 연구소 도서관으로 직행했죠. 문을 열자 경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지금 출입정지 아닌가요? 자료 좀 찾아야 해요. 1시간만요.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국 난방 시스템 관련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20편이 넘었습니다. 놀라웠죠. 제가 민속이라고 비웃었던 기술이 이렇게 많은 연구 대상이었다니요. 서울대 논문, 카이스트 연구자료, 일본 교토대 비교 분석까지. 열 전달 효율 92%, 보일러보다 높았습니다. 습기 차단율 98%, 결로 문제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에너지 절감 평균 34%,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였죠. 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스코틀랜드 기후 조건에 최적화된 한국식 온돌 시스템 설계안. 불을 끄고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어요. 새벽 4시가 넘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열손실 계산, 단열재 두께 설정, 온수 순환 경로 설계, 습기 차단 시트 배치도까지 하나하나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문서는 84쪽이 됐어요. 그래프 17개, 도면 23장, 참고 문헌 64편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온도는 숫자지만 따뜻함은 과학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지방정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온돌 시공 제안서 마이너스 엘리자 모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죠. 엘리자야, 온돌 공사 언제 시작하니? 곧죠,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메일함에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 앨런 리드 하이랜드 지방정부 에너지국. 제목 레이 온돌 시공 제안서.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죠. 내용은 짧았어요. 모건 박사님, 당신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설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앨런 리드, 30분이요? 84쪽을 30분 안에 설명하라고요?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웃음이었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는 15장으로 줄였어요. 핵심만 남겼죠. 숫자, 그래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마지막 슬라이드엔 아버지의 파란 손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기차를 탔어요.
가방엔 노트북과 84쪽짜리 제안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코틀랜드의 눈 덮인 들판이 지나갔어요. 하얗고 고요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따뜻함을 증명할게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30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딸로서요.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저는 하이랜드 지방정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석조 건물이었죠. 300년은 된 것 같았어요.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6쌍의 눈이 저를 봤어요. 앨런 리드, 그리고 5명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앉으시죠. 30분 드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으로 스코틀랜드의 겨울을 바꾸겠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왼쪽 끝에 앉은 50대 남성이었죠. 한국 기술을 비웃던 분이 이제 옹호하시나요?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판단했죠.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열 전달 효율 그래프였어요. 온돌의 열 효율은 92%입니다. 일반 보일러는 75%죠. 바닥 전체가 난방원이기 때문에 공기 대류 손실이 적습니다. 세 번째, 습기 차단 구조도. 영국 석조 건물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로와 곰팡이입니다. 하지만 온돌은 3중 방수 시트와 10cm 단열재로 이를 방지합니다. 네 번째, 에너지 비용 비교표. 월 평균 난방비가 34% 절감됩니다. 노인 가구에겐 생존 문제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건 박사, 이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석조 건물에 온수 파이프를 깔면 구조 손상이 생길 겁니다. 시공 실패 사례는 없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베를린 사례가 그렇죠. 하지만 실패 원인은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부실 시공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감독하겠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실패 시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서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앨런 리드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죠. 본인 재산을 담보로 잡으셨습니까? 네. 제가 틀렸다면 마땅히 책임져야죠.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어요. 아버지의 파란 손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제 아버지 손입니다. 72세예요. 평생 추위 속에서 사셨죠. 5도짜리 집에서 담요 4장 덮고 주무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한국 기술을 비웃었을 때 전 몰랐습니다. 기술엔 온도가 있다는 걸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말했습니다. 30분 다 썼습니다. 답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앨런 리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서류에 사인했죠. 지금 드립니다. 승인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전 이게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믿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안도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 집에서 만나요. 정말이니? 네. 약속할게요. 이번엔 따뜻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시공업체 트럭이 도착했어요. 2명의 인부가 내렸죠. 제임스와 톰이었습니다. 둘 다 50대 중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모건 박사님이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임스가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오래된 집의 온도를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현장 감독을 하신다고요? 톰의 목소리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자, 시작하죠. 먼저 거실 바닥을 뜯어냅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바닥을 걷어내자 50년간 쌓인 곰팡이와 습기가 올라왔어요. 썩은 목재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조는 괜찮아요. 습기 제거하고 방수 처리하면 됩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설계도를 꺼내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즉석에서 방수층을 한 겹 더 추가했죠. 톰이 그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설계 직접 하십니까? 15년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옆집 노인 헨리가 찾아왔습니다. 68세, 평생 목수로 일한 분이었죠. 데이비드는 어디 있나? 임시 숙소에 계세요. 공사 끝나면 오십니다. 헨리는 뜯겨진 바닥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동양 기술로 이걸 고친다고? 믿기 어렵군. 오시면 믿으실 겁니다. 그럴까? 그가 돌아간 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마을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걸 안 믿어요. 알아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헨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나? 정말요? 데이비드는 내 친구야.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하지. 그의 손자 리암도 따라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서요. 리암의 친구 숀도 왔어요. 셋이서 목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팀이 생겼네요. 팀이요? 그래요. 팀 온돌. 그날부터 일주일간 마을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침 7시면 6명이 모였습니다. 저, 제임스, 톰, 헨리, 리암, 숀이었죠. 바닥을 뜯고 방수층을 깔고 단열재를 넣고 온수 파이프를 배치했어요. 헨리는 목재 작업을 맡았습니다. 50년 경력이 빛났죠. 그의 손길은 정확했어요. 리암과 숀은 무거운 자재를 날랐습니다. 젊은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들이 있었어요. 제임스와 톰은 처음엔 제 지시를 의심했지만 사흘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말대로 하니까 되네요. 이 여자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하는군. 저녁이면 6명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추운 현장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전부였죠. 헨리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아버지니까요. 그것뿐인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젠 창밖에 눈 내리는 마을을 봤습니다. 이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을 전체의 문제죠. 추위 속에서 사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 이건 난방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일이야. 리암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SNS에 올릴 거예요. 테마운돌. 숀이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온기가 이 마을을 바꾸고 있다고 써야겠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6명의 손이 모여 하나의 따뜻함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면 완성입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팀 온돌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모두 깔렸고 바닥재도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는 일이었죠. 오전 10시 6명이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새 보일러 앞에 섰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그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온수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죠. 모두가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려보죠. 3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헨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도 7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압력계는 0.0이었어요. 압력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임스가 파이프를 따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톰도 함께 움직였죠. 4시간째, 5시간째.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왜 안 되는 거죠?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시공도 정확했어요. 모든 걸 점검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리암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드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으니까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실패한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헨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보일러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헨리, 뭐 하세요? 50년간 목수 일했어. 뭔가 이상해. 그가 보일러 뒤쪽을 비췄어요. 여기, 이거 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작은 밸브 하나가 보였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압력 조절 밸브야. 공장 출하 때 안전을 위해 잠가놓는 거지. 시공 전에 열어야 하는데. 제임스가 이 말을 쳤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헨리는 공구 가방에서 렌치를 꺼냈어요. 밸브에 걸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 바퀴. 슉. 소리가 났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5, 1.0, 1.5. 올라가고 있어요.
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거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미지근했어요. 하지만 점점 온기가 퍼졌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15도, 18도, 21도, 24도. 됐어요. 됐다고요. 리암이 소리쳤습니다. 숀이 그를 껴안았어요. 제임스와 톰이 악수했습니다. 헨리는 렌치를 들어올리며 웃었죠. 렌치 한 바퀴로 세상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나.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어요. 뭐가요? 이 집이요. 온기가 돌아왔어요. 헨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6시간째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하지만 헨리,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죠. 헨리가 웃었습니다. 그 동양 기술, 이제 믿겠네. 리암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바닥의 온기, 웃는 사람들, 렌치를 든 헨리의 손까지요. 이거 꼭 올려야겠어요. 기적이었어요. 숀이 덧붙였습니다. 멜브 한 바퀴의 기적.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안 될 줄 알았어요. 여자 박사가 현장을 지휘한다고 해서 걱정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은 진짜였어요. 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더군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임시 숙소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두꺼운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엘리자야, 정말 다 됐니? 네. 직접 보세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혹시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바닥이 새 거네. 신발 벗어보세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멈추셨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지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죠. 따뜻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야.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아버지는 천천히 가운을 벗으셨어요. 스웨터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으셨어요. 이게 온기란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 고맙다 엘리자야.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헨리가 이웃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이 현관 앞에 모였어요. 정말 따뜻하다던데요? 한국 기술이라면서요? 진짜 되는 겁니까? 모두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직접 보세요.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벗지 않았어요. 헨리가 먼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걸 안 느껴보면 후회할 겁니다. 그가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미소가 번졌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따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바뀌었죠. 세상에. 한 명, 또 한 명. 신발을 벗기 시작했어요. 곧 거실엔 15명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법입니까? 그냥 보일러 켜놓은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가 난방원입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타고 돌아가죠. 그래서 발부터 따뜻해집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년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군. 다른 사람도 앉았습니다. 하나둘씩요.
곳 거실 바닥엔 15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닥불 앞에 앉은 것처럼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앨런 리드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지방정부가 150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입니까? 비용은요? 전액 지원입니다. 단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우선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리암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박사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는 바닥에 앉은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죠. 스코틀랜드 한국의 온돌이 우리 마을에 봄을 데려왔다. 그날 저녁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을 비웃으셨다가 직접 시공하셨죠.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편하게 누워 계셨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 데이터만 봤어요. 효율, 비용, 구조. 하지만 온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의 온돌, 스코틀랜드에 봄을 데려오다. 사진엔 바닥에 앉은 15명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헨리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유명해졌어요. 팀 온돌이 한 일이죠. 아니에요, 박사님. 당신이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이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엘리자야. 네, 아빠. 난 평생 처음으로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는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아름다웠어요.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따뜻함이요. 3주가 지났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런던 스튜디오로 오실 수 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같은 스튜디오였어요. 3주 전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모건 박사님, 3주 전 이 자리에서 한국 온도를 민속이라고 하셨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어떤 점에서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기술로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양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효율적이죠. 하지만 온돌은 사람을 데워요. 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생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하십니다. 가운을 벗으셨어요. 담요도 2장 줄이셨죠.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으세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SNS엔 스코틀랜드 해시태그가 1만 개를 넘었어요. 리암이 올린 영상은 50만 뷰를 기록했죠.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하이랜드 지역 온돌 프로젝트가 150채로 확대됐어요.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앨런 리드가 전화했어요. 박사님, 기술 자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당신만큼 온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마을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제임스와 톰이 팀을 꾸렸습니다. 헨리는 자원봉사로 현장을 돌며 조언했죠. 밸브 확인 잊지 마세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리암과 쇼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테마 온돌 스코틀랜드였죠. 매일 시공 과정을 올렸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 대단하네요. 우리 마을에도 해주세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노인을 따뜻하게 하는 것. 12월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셨죠. 아빠 안 추우세요? 하나도.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쌌어요. 엘리자야. 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몰랐을 거예요. 뭘요? 온도는 숫자지만 따뜻함은 마음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좋은 딸이야.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온도를 설치한 가구들이 모였습니다. 40가구가 넘었어요.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전 8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추위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른 분이 말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들은 기술로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요. 헨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동양 기술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렌치 한 바퀴 돌리며 깨달았어요. 기술엔 국경이 없다는 걸요. 리암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회관 밖,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 한국 기술을 비웃었습니다. 오만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기술로 아버지를 구했어요. 마을을 바꿨습니다. 기술은 차가울 수 있어요. 숫자와 데이터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효율보다 온기를, 비용보다 존엄을 선택했죠. 그게 온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박사님, 오늘 영상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술은 나라를 구하지만 마음은 사람을 구한다. 한국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엘리자야, 차 한잔 할래? 네, 아빠.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닥도 차도 그리고 마음도요. 한국에서 온 온기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영원히요. 엘리자는 한국의 온돌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죠. 때로는 우리가 비웃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온도는 숫자지만 따뜻함은 마음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